한마디로 지금 신고가 돌파했지만 아직까지도 꼭대기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1일 파이어 시황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를 뒤흔들 핵심 변수, 그리고 미국 금리나 무역 협상, 또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인선까지 글로벌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빅 이벤트들과 코인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뉴욕 증시의 시선은 단 하나, 7월 CPI와 PPI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근처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고평가된 밸류에이션과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확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지난 7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충격을 주면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죠. 심의 페드워치2를 놓고 체크를 해보시면 9월의 기준금리는 0.25%포인트가 내릴 것이다라는 확률이 무려 88.9%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몇 번 더 내릴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시장에서는 거의 반반으로 연말까지 두 차례 이상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12월에 발표가 되는 C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기에 14일에 발표되는 PPI 또한 이 금리 경로를 가를 결정적인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팩트셋 조사를 놓고 봤을 때는 7월의 근원 CPI가 전년 대비 3%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세게 나온다면 연말까지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은 확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5일로 예정된 트럼프 푸틴 알래스카 회담도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가 될 텐데요. 이 휴전안이 나와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지가 불투명하고 무산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가 고점이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 시장에는 상당히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시장에 더욱더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건 일단 긍정적인 이슈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9월의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다만 연말까지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이게 미지수인데요. 연준의 2인자로 불리는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남은 세 차례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전부 다 내려야 된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어요. 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회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걱정보다는 고용시장 악화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는 7만 3천 명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예상치인 10만 명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까 월가는 9월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보우먼 부의장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원로이사와 함께 금리 동결에 반대를 했었는데 연준 이사 2명 이상이 동시에 인하 의견을 낸 거는 93년 이후 현재 무려 32년 만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발언을 놓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넣으면서 차기 의장 인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우먼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강하게 기울면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풀이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무역 협상 대부분을 끝내겠다라고 말이죠. 특히 중국과의 협상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비시장 경제국으로 미국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강달러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
하려면 해외 자금이 미국으로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죠. 이를 위해서 규제 완화나 대규모 감세, 그리고 제조업의 미국 회귀를 촉진하는 직접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서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후임 인사를 시작을 했는데 베센트 장관이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일단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차기 의장의 조건은 4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것, 두 번째는 복잡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할 능력을 갖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FOMC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관리 능력과 네 번째로는 미래를 예리하게 예측할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모든 시선이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PPI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뒤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의 회담도 중요하겠고요. 또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이라는 굵직한 변수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코인 시장의 흐름은 어떠할지 함께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코인 시장은 주말 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더리움 신고가 돌파했고요.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기준으로 12만 달러를 재차 터치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이 비트코인의 최대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을 사는 걸 멈추지 않겠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걸 멈추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 본인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일단 비트코인의 센티먼트는 계속해서 긍정적입니다. 하반기까지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놓고 보더라도 못해도 20만 달러 이상까지는 26년까지 전에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블랙락의 현물 ETF를 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코인데스크에서 다만 출시하지 않을 이유를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5개 정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고객들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블랙락에 관심이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 불확실성, 세 번째가 경쟁 과열, 네 번째가 가격 변동성, 다섯 번째가 시장의 점유율입니다. XRP 거래 대부분이 아시아 시장에서 발생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블랙락의 영향권 밖에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블랙락의 임원이 결국 리플의 스웰 이벤트에 참석을 하는 만큼 좀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일단 커뮤니티에서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쪽은 이더리움입니다. 신고가 돌파를 시원하게 해줬죠. 4,200달러를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말 사이에 이더리움 계열 관련 코인들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4,300달러까지도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지난 7월 10일 이후부터 고래들과 기관들의 주소에서 무려 110만 개 이더리움 달러 기준으로는 48억 달러치의 매집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평균 매수가가 3,500달러인데 지금 가격이 4,300달러이기 때문에 이 평가이익 부분에서는 아주 크게 수익을 낸 상황이고요. 또 주목할 만한 건 주말 사이에도 샤프링크 게이밍에서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매집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말 사이에도 추가적으로 샤프링크가 이더리움을 2억 달러치 매집을 해주면서 이 기관에서도 강력하게 이더리움을 홀딩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덕분에 온체인 분석가인 알리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MVRV 비율이 현재 약 2.02로 과거 고점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신고가 돌파했지만 아직까지도 꼭대기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 기술적으로도 이더리움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온체인과 차트가 동시에 랠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말 사이 알트코인들의 깜짝 반등이 나와서일지 비트맥스의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는 조금 극적으로 포지션 전환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에테나, 페페 이런 코인들을 180억 원 이상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니까 150억 원어치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이더리움을 산 가격이 4,150달러가 넘는 가격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매수한 금액은 이더리움과 팬들, 그리고 리도, 이더파이 이런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모두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핵심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이더리움 중심으로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알트코인의 긍정적인 이슈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스의 시그넘뱅크가 수위를 공식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시그넘은 규제받는 은행이기 때문에 기관과 전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관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수위를 보관하고 거래해주고 스테이킹까지 한 번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고요. 오는 8월에는 스테이킹 서비스 그리고 롬바드 대출 서비스까지 진행을 시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위를 담보로 유동성을 땡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고요. 이를 놓고 수위재단의 CEO 같은 경우도 시그넘의 인프라가 수위의 기간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수위의 가격 안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여주면서 수위 가격도 폭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퍼치 펭귄 같은 경우도 최근에 페페에서 보였었던 급등 직전의 패턴과 매우 비슷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페페 같은 경우도 해당 구간에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 해당 패턴이 그대로 재현이 된다면 단기 목표가로 하락 시에는 0.24달러, 상승 시에는 0.7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펭구도 저점 형성 이후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이 피보나치 주요 구간을 연속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민코인들은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파이어 차트에서의 모습은 어떨지 파이어 차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더리움의 신고가 돌파와 함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다시 한번 6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59.8%를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 안에서의 지표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이죠. 지난 1시간 동안 96%의 종목들이 올라줬고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트렌드 라인을 보시면은 96%가 지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요. 파이어 시그널 같은 경우도 87%로 시장 안에서의 강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의 가격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에 대한 시그널 이후 비트코인 강하게 반등합니다. 12만 100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와 장기가 모두 상승 추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상승에 대한 저항을 상방으로 길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꾸준한 러브콜과 함께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와 장기가 모두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죠. 이 지지 구간의 가격 캔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4,200달러 선을 잘 지켜주고 4,300에서 4,400달러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열릴 수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을까요? XRP 같은 경우는 현재 ETF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파이어 차트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다시 상승에 대한 캔들을 켜주고 있습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약간의 우상향이 그려지죠. 다만 단기에서는 하락 채널이 있었지만 지금 그 하락 채널을 뚫고 다시 재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3.4달러
달러를 재회복해 줄 수 있을지 상반까지의 룸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강하게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의 시작 굉장히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코인들이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CPI와 PPI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저희 파이어 차트 시황을 통해서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시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